안녕하십니까. 향군 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2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소식을 국내 상황과 국제, 북한, 분석과 평가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세입니다. 한미가 16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의 사전연습에 이어 22일부터는 UFS 본연습에 돌입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후반기 연합연습은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합연습 기간에 전술적 수준의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실시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불과 7개월 지난 시점에서 폴란드의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0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0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성사시켜 누적 수출 규모가 190억 달러 한화 2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면서 향후 세계 5대 방산 수출국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탄약 운반 장갑차, 탄약 등을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가 4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정세입니다. 지난 11일 한국을 방문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윤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북한 반발로 잘 사용하지 않았던 비핵화 표현인 CVID를 윤 대통령 앞에서 공개 거론한 것은 국제사회 핵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북핵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분석입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평양과의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를 위한 길을 열어둔 한국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한국 동맹 파트너 국가와 공유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이 목표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동시에 한미일 세 나라 간 강력하고 효과적인 관계가 안보와 자유를 비롯한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9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이른바 치포 동맹, 사드 등의 현안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은 미래 30년을 위해 유익한 경험을 총결산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큰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당연히 해야 할 5가지를 제시했고 이 5가지는 중국이 지금까지 주창해온 대외 정책과 비슷하지만 생산망과 공급망 사슬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직접 밝힌 것은 한국이 참여 의사를 밝힌 반도체 동맹 칩4에 대한 견제로 해석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사드 논의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양국 외교장관 모두 깊이 있게 각자의 사드 관련 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했고 동시에 중국 측이나 한국 측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향후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에 명확하게 공감했다며 이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올 들어 지금까지 보아이해를 비롯해 서해 지역에서 100회 이상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7건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앞두고 서해에서의 재해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중국군의 서해상 훈련 확대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향후 한국과 서해 해상 경계선 획정에 대비해 실효적 통제라는 명분을 쌓고 한미해상연합작전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유력하고 중국은 시 주석 집권 이후 미사일 타격 능력을 비롯해 해군 공군력을 강화하여 기존 연안 방어에서 벗어나 미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은 러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사회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벌이면 세계 인구 70%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5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리커스대 환경과학과 앨런 로버크 교수,
릴리샤 교수 등이 이끄는 연구팀은 9개 핵보유국을 대상으로 미국, 러시아 핵전쟁을 비롯해 인도, 파키스탄 등 5개 소규모 핵전쟁 포함 총 6가지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학술지 네이처푸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시나리오별로는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전면적인 핵전쟁을 벌이면 1억 5천만 톤의 연기와 그을음, 먼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로 3, 4년 뒤 세계 식량 생산의 90%가 사라지고 기아로 사망하는 인구는 53억 4,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로버크 교수는 미러 핵전쟁 시에는 2년 이내 세계 인구의 75% 이상이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현지 시각 15일 모스크바 외곽에서 열린 한 군사산업 전시회에서 새로운 우주정거장 모형 로스를 선보였습니다.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 사장은 지난달 러시아가 2024년 이후 ISS를 탈퇴하고 고유의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자체 우주정거장이 완성되면 우주비행사 4명과 과학장비를 수용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며 우주정거장 발사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으나 러시아 국영 매체들은 1단계는 2025년에서 2026년, 늦어도 2030년 전에는 발사되고 최종 단계인 2단계는 2030년에서 2035년에는 완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관련 소식입니다. 미일 국방장관이 16일 최근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개각으로 입각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30분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회담을 가졌으며 교도는 양국 장관은 중국이 이날 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하게 비난하며 지역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미일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일 장관은 또 북한 정세와 관련해 한미일 3개국의 방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으며 하마다 장관은 전화회담 뒤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의 강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8월 말 실시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전후해 북한의 7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5개국 해군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하와이에 소재한 태평양 미사일 사격 훈련 지원소 인근 해역에서 다국적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실시했고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미사일 경보 및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 해군은 한미일 정보 공유협정 절차에 따라 탐지한 표적 정보를 다른 함정과 실시간으로 교환 가능한 정보 공유 시스템, 전술 데이터 링크 정보를 공유했으며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유지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가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설치된 6.25 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을 묘비에 불과하다며 깎아내렸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계리는 6일 상전과 주고의 추악한 대결 광대극을 평합리란 제목의 논평원 글을 통해 거무틱틱한 추모의 벽에 쓰여진 이름들은 그대로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우리 공화국의 위상에 대한 반증이며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대참패를 당하고 항복서를 바친 미국의 패전상, 비참상에 대한 자인이고 개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대해서도 공동묘지와 같은 괴괴한 정적이 짓누르고 있고 오물만이 잔뜩 쌓여있다고 비하하면서 토지 낭비, 세금 낭비만 초래하는 이 공원의 대북관을 고취해보려는 타산으로 2,420만 달러라는 자금을 퍼부어 황당한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코로나19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해당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0일 열린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에서 이 방역전쟁의 나날
고열 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울 수 없었던 원수님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발언은 김 총비서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 전파는 대북전단에 의해 유입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2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의도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하여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16일 사전연습을 시작한 한미연합연습을 동시에 겨냥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정치, 군사, 경제적 상응 조처를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끝으로 앞서 전해드린 내용에 관한 평가와 전망입니다. 국제질서는 미중러의 갈등 심화로 새로운 혼란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가치 외교, 국위구선, 실용 외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완 해협의 긴장 고조로 미중 간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기회를 타이완 무력 통일을 위한 리허설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시진핑 3연임 달성의 기폭제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편승하여 UFS 훈련 등을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여정의 대남 협박 이후 순항미사일 도발을 행동화했으며 추가 도발 가능성이 증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서 간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8월 후반기에 남북 간 긴장은 고조되고 이에 따른 북한의 도발 위협 수준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정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